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이군요. 벌써 4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계절 중 가장 찬란하다는 계절의 여왕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바이든이 어제 미국 대통령이죠. 취임 100일 기념 연설을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상원 합동 의원들을 모시고 상원 합동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바이든은 연설에서 대북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계속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바이든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외교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관련 소식을 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맨 왼쪽은 그 누굽니까? 그 부통령이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고요.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소속이고 뭐 좌파로 알려져 있죠. 이런 두 사람들 아마 최초로 지금 그러니까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니까요. 그다음에 하원 의장 전직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 서열 2위인 상원의장, 서열 3위인 하원의장 이 두 명 여성을 뒤에 앉혀놓고 하는 연설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이 과거 제2차 세계 전쟁에서 세계의 무기고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 백신이라는 인류의 전쟁 앞에서 무기고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현재 백신을 지금 미국이 굉장히 넘쳐나죠. 백신을 모자란 국가에게 주는 등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미국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낸 백신 5개 중에 4개가 미국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의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대항해서 백신을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해지해서 각 나라들이 기술이 있는 나라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런 백신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는 것도 암시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공화당은 고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체 미국의 이익이 우선하는 그런 물론 뭐 미국의 이익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이랑 다 똑같지만 그러나 미국은 그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고립주의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글로벌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한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주당 때 전쟁을 시작하고 공화당 때 전쟁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의회도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연설에서 고립주의에서 다시 개입주의로 회귀했습니다. 우리 고립주의는 그전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 역할을 취했죠. 그래서 미국에 파병돼 있던 많은 나라들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비용 때문에 다시 복귀를 명령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에서 그 개입의 예를 들면 강도를 좀 자제하기도 횟수도 자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이나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지금 그동안 그 동맹국에 대한 비용을 좀 더 내라라고 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타당한 정책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그보다 좀 더 내도 되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한미동맹에 미국 주둔 비용을 더 내라 하는 바람에
좌파들의 공격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것들이 주로 미국 공화당은 고립주의입니다. 미국 자체를 우선 중시하는 그런 나라고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해외 문제에 개입하자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지금 바이든 연설은 대부분 이런 개입주의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듯이,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생산된 무기가 지금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의 히틀러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중에 일본과 전쟁을 벌여서 양쪽 전쟁을 벌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고 역할을, 세계의 그 공장 역할을 그때 당시는 미국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전을 종식시켰죠. 그러한 역사를 지금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을 한 거죠. 대통령의 연설은 나름대로 이런 그 국민들의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 연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과 참 비교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먹고 있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요. 무슨 갈등 일으켰습니까? 4월 3일 제주도 가서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했잖아요. 대통령은 정파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자신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념에 맞는 정책을 시험하는 건 괜찮으나, 그러나 그것도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죠. 문재인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러 가서는 안 되죠. 어떤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정상과 대화할 때 미국이 국제 무대로 돌아온 것을 알게, 이건 이제 트럼프 비난하는 거죠.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갖다는 얘기를 비난하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제 무대에 들어왔다.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 질문을 자주 받는다며 앞으로 계속 머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 문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백신 생산이 수요가 충족한 만큼 글로벌 코로나 대응에 나서겠다.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약 2천만 회분을 인도에 긴급히 지원했죠. 앞으로도 화이자 모더나의 지적재산권을 일시에 유예 같은 파격적인 추가 조치가 나올지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중국의 지금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 그리고 안보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시진핑의 강력한 지금 중국의 확장 정책에 대응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기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고리로 인권의 문제를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 자유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맹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맹국들과 협의하겠다. 이건 지속적으로 했던 발언들이죠. 그러면 이 일을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에 지금 신냉전에 동맹국과 협의하겠다. 우선 첫 번째 하나는 동맹국 EU죠. 또 다른 동맹국은 쿼드고,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더 문재인으로 하여금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동맹국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불공정 관행을 용서치 않겠다. 지적 재산권을 절도하는 것처럼 미국의 근로자와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설 거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그동안 급격히 산업을 팽창시키면서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을 몰래 빼돌렸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또 인권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중국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중국의 서쪽 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소수 민족들에 대한 탄압,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감사하다는 예
또 뭐 또 화이팅 저한테 많이 격려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격려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뉴스 해설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야기 중에 잠깐 변명 같은 걸 해보자면 정치권에 있었고 이제 선거 전략을 주로 하던 사람인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뉴스 해설해 보라 그래가지고 물론 뭐 저도 관심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뉴스가 계속 편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정통적으로 우파 입장에서 뉴스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막상 어렵더라고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서 뉴스 검색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번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PPT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 생각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 굉장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뭐 한 아침 한 8시대에 끝나서 여기에 나와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대로 새벽 3시부터 저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에 들어있는 배경들을 꼭 좀 전달해서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 우리 국민들이 좀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제 얘기를 좀 알려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보수 우파 사람들이 제 뉴스 해설을 보면 더 이상 많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 나름대로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좌파 뉴스까지 그다음에 문화일보까지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힘이 나네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좀 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항상 손을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휴식을 통해서 또 릴렉스하고 아무리 조국이 어려워도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적당한 릴렉스는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여러분 또 뭐 밀린 책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 주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약간 얘기가 제가 옆으로 좀 빗나갔네요. 지금 현재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바이든은 억지 정책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맹들과 협력하겠다. 이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니죠.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돕겠다는 거죠. 또 동맹국 다시 말하면 북한을 억지하는데 동맹들이 나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 정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진짜로 우리 정광 목사님의 얘기처럼 한미 동맹 완전히 파괴되는 꼴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부 저희가 지속적인 감시와 경계 그리고 의사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잘못됐을 때 물론 뭐 청와대 저는 청원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댓글을 달든지 안 그러면 그 관련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 거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야 지금 이 동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의 전화를 걸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 해당 국회의원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좌파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을 압박하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의 전화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항의 댓글을 다는 것도 좋고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셔야 저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그 좌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몇 명 안 돼요. 한 3만 명 될까요? 그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금 계속 왼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그 민주당의 대표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노아라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온 앱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화나면 화를 풀어야 돼요. 어디다 풉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댓글도 남기시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정당에 지구당에 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의원실에 걸어서 항의 전화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왜냐하면 저희들 다음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다는 걸 느끼면 저들이 함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 8.15 집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8.15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동맹 파괴에 우리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내부로 제가 계속 구호를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 문제는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탄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상대방은 없습니다. 싸울 의지가 있는 상대방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럼요. 전정희님 말대로 지금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돼요. 분리해서는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좌익들은 지금 민노총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중심으로 뭉쳐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 야당은 허약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광화문의 애국 세력을 대표하는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야죠. 그래서 제가 광화문 온 앱으로 계속 저희가 광화문 온 앱을 깔자고 이야기하고 조직하자는 이야기. 지금 현재 21세기 새로운 방식의 조직입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면 거기에 조직돼 보세요. 거기에 가입되면 우선 광화문 온 앱에서 한번 뭔가 메시지가 나가면 전국에 동시에 가입자 뚝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행동 지침이 나오면 동시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을 과시하는 거죠. 지금 저희 뉴스를 듣는 분 중에서 지금 거리에 나가서 광화문 온앱 가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깊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집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광화문 온 앱에 대한 가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넌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하여튼 저도 워낙 감시의 눈들이 많아서, 그럼 하여튼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절망의 나라로 빠지지 않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갔네요. 예.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64분간 연설했고 시온 5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랜만에 지금 민주당이 찾아왔으니까 저들끼리 좋았겠죠. 뭐. 내용 중에 역시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은,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좌파들은 큰 정부, 이제 정부 역할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우파는 작은 정부. 레이건의 가장 핵심 슬로건이 스몰 가버먼트였습니다. 작은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아메리카. 대신 정부는 작지만 미국이 안보의 문제에서는 강력하게 예산을 쏟는다 했거든요. 그것이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라는 것은 세금 적게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누가 커져야 됩니까? 정부는 작아지고 우리 국민은 커져야 된다. 우리 국민의 생활들을 커지려면 정부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제약하게 되고 세금을 많이 걷게 됩니다. 공무원 하나가 뭐 1년에 1억씩 쓴다면 거기 다 세금 우리 국민이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스몰 가버먼트는 세금을 쓰는 공무원은 적게 하고 대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생활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성과를, 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전체의 부를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그게 보수주의고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보수주의 입장에서 스몰 가버먼트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정부가 역할을 대신하자.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은 약간 기본 개념으로 다시 하면 자유민주공화국이란 기본적으로 자치공화국입니다. 개인들의 사적 자치 주인인 개인들의 공화국입니다. 내 이웃, 우리 사람들이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다 내서 그 국가가 필요한 부분을 개인이 못하는 부분을 해라.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보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주의고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슬로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말도 안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그런 나라가 전체주의 나라입니다. 독재 나라입니다. 내 삶을 전부 책임지는 나라가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수령이 지금 북한 인민들을 삶을 책임진다가 2,500만을 지금 굶주림 최악의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또 병약하고 또 뭐 이렇게 몸에 또 허약한 분들, 질병과 또 그런 약자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부가 하라고 보조적. 그래서 그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이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입니다. 문제 지금 이 미국 바이든도 다시 2,200조를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처럼 일자리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엉터리 나라는 아니잖아요. 문재인은 전부 일자리 그 돈 쏟아부어서 뭐 했습니까? 코로나 때요. 52조 쏟아부어서 전부 일용직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일자리 계획은 이런 겁니다. 국가가 GDP 한 2% 쏟아부어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생명공학, 첨단 배터리 이런 데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때도 약 지금 20조 쏟아부어서 1년 만에 10년 걸린다는 것을 1년 만에 mRNA 방식의 아주 전혀 새로운 방식의 백신을 화이자가 만들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 백신 5개 그러니까 뭐 중국과 러시아 제외하고요. 그래도 효과가 검증된 5개 백신 가운데 4개를 미국이 만든 것도 투자한 덕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문재인 같은 건 아니니까요. 문재인처럼 그냥 전부 먹고 쓰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이런 투자는 그래도 남는 게 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정부가 투자하게 되면 결국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든은 그 세금을 이제 부자들에게 걷겠다. 부자 증세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도 계속 부자 증세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전체 26조 재산 중에 12조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미술품 약 2만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정부에 대한민국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그 이건희와 그 이전에 이병철 회장이 선대에 걸친 몇 대에 걸친 노력으로 모은 그 귀중한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이건희 회장 유산 12조가요. 3년간 전체 상속세보다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사업하면서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내면 낸 사람들을 존경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낸 사람, 사업 성공해서 많이 낸 사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체 법인세의 20% 혹은 25%를 삼성전자 회사 하나가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그 돈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못 사는 사람들 돌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존경해야죠. 부정적으로 돈 번 사람 말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돈 번 사람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허위의식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부자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 된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기하는 그 의식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바이든은 이런 식으로 그런 첨단 배터리, 생명공학, 반도체, 에너지 같은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큰 정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00조 규모의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겠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측면을 보면 교육에 많이 투자해도 인프라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지금 교육에 많이 투자해도 결국 미국의 그 교육 그 율이나 그다음에 문자 해독률은 대한민국보다 못 치거든요. 대한민국은 뭐 현재 지금 98%의 문자 해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보이는 건 다 각기 지금 부모들이 지금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게 뭐 또 만국병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영어 잘하죠. 제2외국어도 잘하죠. 또 똑똑하죠.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죠. 우리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향후 2050년 통일이 된다면 골드만삭스 이야기처럼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교육 투자 받고 교육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이 재산인 나라죠.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수입의 거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있는 부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우리만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물론 그중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문재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인영이 지금 관련 한번 기사 또 해보세요. 언제든 북과 대화할 거. 지금 북한은 대화 막아버리고 지금 그리고 싱가포르 때 만들어둔 개성공단 거기에 거기도 다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제재 완화하라고 따로 가고 있는 거죠. 바이든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억지 전략 제재 계속 하겠다는 거고 그 억지 전략 목표는 억지 전략 왜 했냐? 그거는 저들의 지금 미사일이나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인영은 지금 제재를 완화하자는 얘기잖아요. 제재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힘으로 더욱더 핵하고 미사일을 더 고성능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 전체를 위협하겠죠. 예, 유한전님 똑똑한 국민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애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나라입니다. 머리도 좋고요. 우리 이스라엘보다 지능지수 높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부족한 게 그동안 먹고 사는데 바빠서 우리 초중고 시절에 사상 교육을 안 했어요. 역사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파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건 우리 선배들 너무 바빴어요. 우리 선배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다고 아시지만 6.25 전쟁 직후에 뭐 세계 최하의 나라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나랑 똑같은 나라인데 지금 70만의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계 10위의 대국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자녀들과 대화도 못했고 또 이상과 이념을 가르치지도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뭐 이 방송 중 기독교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거기 선교사들에서 교육받은 수많은 선각자들이 그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이승만도 있었고 이상재도 있었고 수많은 리더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나중에 새마을운동의 각 마을의 청년 리더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만든 건 결국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이걸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무슨 대한민국을 망치는 집단인 것처럼 거짓 선동에 시달린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저도 요즘 우리 그 손은배 목사님 때문에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출애굽기랑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보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가르치다더라고요. 기념물을 만들고 기념탑을 쌓고 가르치라 자녀들에게요. 우리 지금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성경이 결국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 가르치라고요. 우리 지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인형 지금 저런 친구들이 장관 되고 한 게 가르치지 못해서입니다. 이인영은 지금 계속 대북 제재 유연성을 당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엇박자나고 있냐. 북한에는 대화를 구걸하고 있고 미국에는 제재 풀어라. 그럼 결국 미국과 싸우자는 거잖아요. 미국 대변인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국이 소리방송 인터뷰에서 제재하는 것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 파괴 무기, 뭐 핵무기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줘다 이를 개발한 북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거다. 명백한 거죠. 그럼 제재 풀어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하라는 거냐? 여기에 답해야 될 겁니다. 이인영은 본인 여기에 답해야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바이든의 북핵 동맹과 긴밀히 협력, 단호한 억지 전략도 펼 것이다. 결국 저 이야기가 한국 보고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게 대해서도 경고했네요. 국제사회의 제도와 규칙을 지켜라.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지금 국제법 어기면서 주변국들 위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불공정 관행에도 맞설 것이다. 한국에는 어떻게 해요? 코드에 대한 한국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여기에 우주 발사를 했네요. 그래서 성공했네요. 미국이 대항하겠다는 군사 강국의 의지를 가시한 거죠. 광명을 하나 볼까요? 여기 한번 띄워보시죠. 지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바이든이 두 여성, 한 명은 부통령하고 상원 의장이죠. 한 명은 하원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장하고 있죠. 그 내용도 좀 간단히 한번 볼까요? 뭐 우리 바이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초청해서 미 영부인이 미국의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저런 측면들을 강력하게 제어했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트랜스젠더들이 활동하도록 만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오바마 정부 때 저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결국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대중국 봉쇄 정책이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억지 전략은 저는 뭐 잘한 전략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저런 동성애 그다음에 차별 금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연설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안 틀어지나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뒤에 그 상원 합동 연설에서 뒤에 여성 두 명을 뒤에 두고 처음이라는 Madam Speaker, 미국이 지금 Madam Vice President. 점차적으로 최초의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No president has 물론 ever said those 능력 있는 words 여성들이 from 나오는 건 this 좋지만, podium. No president has ever said those words. 그러나 그렇다고 And it's about 역차별되고 time. 가족 제도를 무너지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예.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의 아주 재미있는 칼럼, 재미있는가 심각한 칼럼이죠. 치매 국가가 됐다. 문재인 정권은 치매 국가를 만들고 있다.
뇌 기능이 정지됐다. 국가 전략이 없다. 그런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두뇌가 고장난 치매 국가가 되고 있다. 문재인 오른쪽에 있는 문재인 지금 보아오 중국 포럼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죠. 중국 편들고 지금 미국과 같이 가야 되는데 중국 편들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거 하고 있죠. 박정훈의 입장에는 국가 경영에도 지능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세계 꼴찌인 한국의 국가 지능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의문을 타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지능을 떨어뜨린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 정말 판단력이 정상인가 싶어 조마조마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 치맥기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뭐 또 A4 용지 안 주면 도대체 연설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그 수많은 설교 중에 한 번도 원고를 가지고 한 설교가 없다 그래요. 참 대단한 거죠. 물론 정광훈 목사님은 믿는 게 있죠. 성령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그 탄환이 탁탁 다음 발 땅 쏘고 나면 다음 발 탁 장악돼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다음 말들이 탁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의미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지금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다. 저 친구는 저 대통령은 보여주는 게 없으면 누가 써주지 않으면 말도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지금 이 박정훈 논설실장은 도대체 판단력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새로 대통령 된 바이든에게 치열하게 트럼프와 싸워서 대통령 됐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반대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트럼프의 외교 중에 특히 중국하고 협력하라, 북한하고 협력하라는 엉터리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답은 제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중국하고 우리는 대립한다. 신냉전으로 간다. 중국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는 북한에게도 억지 전략으로 간다. 지금 5월 말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정상회담 앞두고는 사실은 좀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서로 이렇게 많이 얻어내는 걸 목표로 하면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은 계속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머리 좋게 국가 전략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코로나의 전광석화처럼 작전을 펼쳐서 지금 집단 면역 1호국이 됐고요. 일본은 지금 그 반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왜 늦은가 했더만은 일본은 지금 백신 물량은 굉장히 많이 확보했잖아요. 지금 전체 한 수억 개, 한 3억 개 이상 자신의 인구의 한 3배 이상 물량 확보했는데 일본이 왜 저렇게 접종률 뒤지냐 해 봤더만은 오늘 지금 박정훈 실장이 얘기로는 자체 임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임상 사례 말고 내가 임상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승인을 안 내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늦네요. 일본 참. 그래서 일본을 좀 지능지수 떨어지는 나라로 했네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이승만과 박정희의 국가전력을 흥한 나라다. 우리는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신의 한 수를 미국과 연합하는 전략을 택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탄탄한 기초를 만들었고 박정희는 수출 주도 경제 개발 전략을 만들었다. 당시 박정희 초기에는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처럼 하는 수입 대체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출 주도 말고 수입 대체형 전략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주의라는 게 일본을 통해서 당시 6.25 전쟁을 통해 일본이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 많은 자재들을 대한민국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일본과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입 대체가 아니고 우리 자국 내에서 뭔가 완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 일본처럼 다른 나라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겠다. 그거 이론에 없던 방식입니다. 당시 모든 경제학자들은 수입 대체, 자국 내 완결적인 그런 산업 전략을 권고했다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이 당시의 현실적인 관료들은 그런 수출 주도형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오늘날 제3세기의 유일한 산업혁명을 일궈낸 겁니다. 그리고 이 수출 주도형 산업 전략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죠.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제3세계 나라는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해본 방식으로는. 그거를 현실주의적인 머리 좋은 그런 국가 전략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머리 하나 잘 쓴 덕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지금 백신 활포 실패한 것은 세계 꼴이 100위권 밖으로 떨어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낳은 참사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왜 초장기에 백신으로 안 가고 자꾸 치료제로 갔나? 이 지금 박정훈 실장이 중요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친구 S 회장 말만 들었다. 백신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나중에 이거 청문회 해봐야 될 겁니다.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전부 청문회 세워야 됩니다. 이 국가의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청와대 비서실장 친구라는 사람의 기업가 회장이 말만 듣고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저것 따져봐야죠. 그 사람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도 해외 사람이 어떤지 전문가들 의견이 어떤지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지금 앞에 올인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백신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언제일지 현재 우리는 여전히 700명입니다. 박정훈 실장은 지금 이 논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개를 폭로했네요. 이거 야당 꼭 좀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럼 어떤 혜택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치료제 개발한다고? 지금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바로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도대체 어느 우주에 살고 있냐. 자해나 다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 박정훈 실장의 얘기는 국가경영의 운정석을 철진한 운동권 이념으로 무장된 잘못된 사람, 주사파들이 차고 앉았기 때문이다. 이거 보면 어떤 거 생각납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가 지속적으로 미친 자를 운전대에 둘 수 없다. 미친 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독일의 본헤퍼의 얘기입니다. 본헤퍼 목사. 젊은 목사였고 똑똑한 목사였죠. 당시 독일 교회가 전부 히틀러 찬양으로 갔습니다. 그때 본헤퍼 목사는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백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미친 자가 독일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끌고 폐망의 길로 가면 전부 죽음의 길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결국 게슈타포에 적발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본헤퍼의 나는 무엇이라는 시를 읽고 정말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나는 무엇? 사람들은 나더러 죽음을 앞두고도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당당하다고 말한다. 나는 무엇? 그러나 내가 보는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고 바깥 공기를 그리워하고 바깥의 참새 소리에도 바깥 소식을 그리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 도대체 하나님 누가 납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당당한 사람이 납니까? 아니면 그 창살에 갇힌 새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떨고 있는 내가 납니까? 그러면서 본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본헤퍼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신의 신앙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그 심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친 자가
대한민국 망치는 길로 가는 그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벨라체님 감사합니다. 예, 멀리 미국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저는 이 보네포의 그 시를 읽으면서 결국은 인간이 참 얼마나 나약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또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자꾸 옆으로 많이 가고 있네요. 예.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가 어떻게 그러면은 방역 실패에서 탈출해서 지금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8월에 싱가포르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 원래 이거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잖아요. 매년 1월에요. 근데 지금 이 회의가 그동안 못 열렸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열린답니다. 금년 8월에요. 그리고 또 이에 앞서 6월에 샹그릴라 대화. 이거 샹그릴라 대화라는 게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이게 샹그릴라 회의랍니다. 샹그릴라 대화. 이것도 6월에 싱가포르에 열린답니다. 왜요? 안전하기 때문에. 방역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그러나 사실은 이 대유행 초기에는 방역 실패국의 하나였습니다. 나의 사랑 아버님도 감사합니다. 자유복음 통일 만세.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싱가포르가 팬데믹 초기에는 실패국이 하나였어요. 인구가 580만이니까 우리 5천만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1,000명도 많은데 10분의 1도 안 된 나라 1,000명이니까 우리로 하루에 10,000명을 넘었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여름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거의 제로 수준. 그리고 요즘도 10명에서 20명.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속도와 결단력이었다. 6월 말부터 전 국민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확보에 올인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저희도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에 사실은 전 국민이 실시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조사도요, 코로나 검사도 인구 대비 100만 명 대비 가장 낮습니다. 미국은 거의 전 인구 거의 다 했어요. 물론 그런다고 뭐 잡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없는 감염자도 확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 자기가 증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잡으려면 결국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죠. 작년 6월 말부터 싱가포르는 이걸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부터 곧바로 백신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2월쯤부터 아시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이 들어왔고 전체 접종률 23.3%로 아시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정확하게 반성하고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한 것이 결국 현재 싱가포르의 성공입니다. 저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전쟁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장수는 참습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 또한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에 대해서도 현재 의학계에서 거의 30% 정도밖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70% 아직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은 완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는 겁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으면 바꿔야죠. 집값 잡는다 했지만 계속 4년째 실패했으면 바꿔야죠. 그리고 북한 핵 억제 못했잖아요. 바꿔야지.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로서 배워야 됩니다. 예, 이걸 어떻게 했느냐? 아미 로퍼라고 있나요? 로퍼? 예, 고맙습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된다니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 실패의 나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겠고요.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을 널리 우리가 가르쳐야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나부터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내 주변을 가르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